법인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자 개인의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나 금리나 상환기간 이런 것들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대표님은 본인이 이제 현금 서비스나 신용카드 한도 초과 사용이나 연체 발생 이런 것들,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14년차 세금 전문 회계사 절세미녀 김효은 회계사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 순간들이 꼭 찾아오죠. 특히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정말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개인 대출과는 좀 다르게 법인 대출은 또 신용평가 기준이 다르고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인 사업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이런 정책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유리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인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대표님들이 꼭 관리하셔야 될 그런 핵심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법인 대출의 기본 개념부터 또 신용관리를 통한 대출 전략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법인사업자 대출은 크게 신용대출이랑 담보대출이 있는데요.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이 법인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평가가 되어서 대출이 실행이 되고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고 대출 기간이 짧고 또 금리가 높은 편이죠. 반면에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걸 담보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 담보 가치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신용대출보다는 이제 금리가 낮고 기간이 긴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법인, 특히 이제 초기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이 필요할 때가 많죠. 이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이런 보증기관입니다. 특히 법인의 제품이나 어떤 기술이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동산 같은 담보가 없이도 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하죠. 중진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정부 지원 자금 같은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 운영 자금, 기업 시설 자금, 공장 설립 비용, 창업 지원금 이런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신용 대출보다는 금리가 낮고 대출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로 긴 편이에요. 근데 이런 정책 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소진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출 계획이 있으면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출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은행 대출입니다. 은행에서 실행하는 이 법인 대출은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인의 매출이나 재무 상태나 또 대표자의 신용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라든가 또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업력이 짧은 이런 신생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용도가 대출 승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이걸 담보로 해서 법인 명의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금융권에서는 어렵지만 2금융권에서는 이 대표자의 아파트 같은 걸 담보로 해서 최대 이제 95%까지 대출이 가능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법인 명의 대출을 실행할 때는 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거의 필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연대보증 없이 이제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점을 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이제 핵심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를 관리하셔야 돼요. 법인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자 개인의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나 금리나 상환기간 이런 것들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대표님은 본인이 이제 현금 서비스나 신용카드 한도 초과 사용이나 연체 발생 이런 것들, 그래서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세금 체납도 법인 대출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국세나 지방세 이런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 체납 내역을 사전에 대출 받기 전에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직원들의 사대보험료나 급여 체납 이런 것들도 대출 심사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게 약간 성격 탓일 수도 있는데 일부러 늦게 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잘 돈이 있는데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신용도 완전 떨어집니다. 법인 신용도 떨어지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재무제표 관리, 이 재무제표 관리도 법인 대출을 위해서 반드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대표자라면 이 세금 신고 전에 결산 단계에서부터 세무대리인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심사를 할 때 재무제표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보거든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뭐 증가하는 추세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는지, 또 자산의 유동성 어떤지, 부채 비율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해당 법인의 대출을 실행해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출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저희가 만들 때 비용을 이연한다거나 뭐 재고자산을 좀 조정한다거나 개발비를 계상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영업이익이나 또 당기순이익을 조절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런 전략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저희의 어떤 고급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손익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자산과 부채 이 상태도 유동성을 좀 높이면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형태로 조정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이익을 그냥 축소하기만 하면은 대출 심사에 굉장히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 연장이라든가 또는 추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재무제표를 좀 신중하게 관리를 해서 자금 조달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대출이 엄청 많은 법인들은 그냥 세금 많이 내요. 세금 많이 내야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없는 돈에서 쥐어짜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법인 대출 받으실 때 준비하셔야 될 공통적인 서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보죠. 뭐 그리고 최근 그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라든지 법인 등기부등본, 뭐 인감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그리고 세금과 사대보험에 대한 체납 내역 이런 것들, 그래서 미납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은 이런 단순한 제출 서류가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법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이런 핵심 자료로 활용이 되고, 특히 이 세금 신고를 통해서 작성되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담당자분들, 대표자분들은 사전에 저와 같은 능력 있는 세무대리인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법인 대출 준비한 대표님들을 위해서 대출 받을 때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대표자 개인의 어떤 신용도 관리, 재무제표 준비, 그리고 대출 서류 이렇게까지 미리미리 신경을 쓰면 보다 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특히 이 법인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세금 신고 전에 저와 같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들 쉽고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